엄마,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청소 안 했어? 내가 아침에 나갈 때도 여기 먼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뭐 했어? 뭐라고? 내가 하루 종일 해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지금도 이렇게 너네 밥 차린다고 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런데 뭐 나한테 청소가 부족했다고 타박을 하는 거니? 엄마, 그건 알겠는데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잖아.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집까지 어지러우면 내가 더 지치잖아. 내가 너희 집 청소 도우미야? 하루 종일 해보고 집안일하고 밥까지 챙겼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적이나 하는 거냐고. 장모님,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기 어려워서 부탁드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71세 박수님 할머니는 오늘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 구석에 쌓인 먼지를 보며 엄마, 청소 안 했어? 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제 그만해라. 더는 못하겠다. 할머니는 평소와는 달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그간 억눌려 있던 분노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게만 보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사위 역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먼지 지적이 이렇게 큰 분노를 불러온 걸까요? 박수님 할머니와 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빠 자식들은 잘 봐주고 왜 내 애는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땐 나도 지금처럼 아프지도 않았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봐주고 더는 안 봐줬다. 근데 지금 너는 언제까지 맡길 셈이야? 처음에는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일하더니 이제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아달라고 됐잖니? 난 더 이상 애 봐주면서 남은 인생 보내고 싶지 않다. 또 왜 그래?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 천안에 사는 71세 박수님 할머니는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은 넘어가면서부터 노화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맞벌이를 하는 딸과 사위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 4살 때까지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할머니의 컨디션도 좋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날은 기온이 높아 집안에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에어컨을 가끔 틀어놓았지만 괜히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손주는 칭얼거리는 빈도가 높아져 갔고 미운 4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먹이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일남 사녀 중 맞이었던 박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맡게 되었죠. 엄격한 아버지와 할머니 아래에서 박 할머니는 일찍 철이 들었고 동생들을 챙기며 책임감을 키워갔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할머니의 꾸중을 받으면서 익혔습니다. 아버지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밥상을 엎는 아버지 밑에서 새 끼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런 희생 덕분에 다른 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할머니를 마치 며느리처럼 대했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상하게 대하면서도 박 할머니에게는 전혀 다르게 대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할머니가 박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비록 박 할머니는 동생들을 잘 돌보는 것이 보람이 되었지만
그때 그녀도 사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책임을 짊어진 박할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박할머니는 성인이 되면서 25살 중매로 만나게 된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로는 꽤 많은 나이였던 박할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애는 잘 낳을 수 있겠어? 라며 나이 들기 전에 손주를 빨리 보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막내로 자라나며 집안일에는 거의 관여해 본 적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집안일에는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만 하고 퇴근 후에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들기 일쑤였죠. 박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속이 답답했지만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남자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아도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할머니에게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박할머니가 더 열심히 집안을 돌보도록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박할머니는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육아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 애는 자기가 키워야 한다며 박할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맡겼습니다. 남편 역시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할머니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며 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고 보채도 남편은 잠만 자고 일어나서도 피곤하니까 알아서 해 라며 다시 눈을 감곤 했죠. 이런 상황은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심했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이 귀엽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말로만 일관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 아이를 안고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돌아오는 건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일까지 하라는 거냐? 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혼자서 3명의 아이를 키워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홀로 자식들을 키워가며 나중에 자식들이 손주를 낳으면 반드시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박할머니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젊음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나이가 든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지만 박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쌓여온 외로움과 고단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손주가 생기면 자신이 돌봐주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부터 손주들을 보살피는 나를 기다려왔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다른 자식들에게도 손주가 생기면 내가 돌봐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은 박할머니에게 다른 조언을 건넸습니다. 손주 생기면 절대 돌봐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마. 며느리랑 사이 나빠질 수도 있어.
한번 돌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자식들은 처음엔 미안해하지만 막상 도와주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손주들 키워주겠다고 나섰다가 병 얻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 중에 아이 돌보다가 관절 나가고 건강 잃은 분들 많아. 그렇게 병석에 누워도 자식들은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지. 우리 윗집 할머니도 매일 아이를 업고 다니던데 그 무릎이 얼마나 버티겠어? 나이 들면 무릎에 병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이까지 돌보면 병이 더 빨리 찾아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도 피할 수 없을걸.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런 조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옛날에 자신이 육아를 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박할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박할머니가 집에 자주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박할머니가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덕분에 며느리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운동까지 하러 갔습니다. 손주를 보는 일은 박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식 3명을 혼자 키워냈던 경험 덕에 손주 1명을 돌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운동을 통해 체력도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처음엔 박할머니가 그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기에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며 베이비시터 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매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박수님 할머니는 마침내 오랜 육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결혼한 딸이 예상보다 일찍 임신을 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이번에는 육아를 도맡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싶었고 운동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아이는 늦게 가질 계획이라고 했었기에 이번에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을 앞둔 딸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할머니는 딸이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임을 직감했지만 모른 척하며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도 오빠네처럼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봐줄 수 있어요? 시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쪽은 너무 불편해서요. 남편도 엄마가 와주시면 괜찮다고 했어요. 딸의 말에 박할머니는 내심 사위가 자신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쉽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번 육아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돈을 좀 많이 들였잖아요. 우리는 오빠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아직 대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은 박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듯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마 오빠네는 봐주고 우리 아이는 안 봐주시려는 건 아니죠? 딸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박할머니에게는 은근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딸은 박할머니가 육아를 도와줄 거라 확신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는 원치 않았던 두 번째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육아는 박수님 할머니에게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체력은 떨어졌고 예전처럼 운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던 시절이 그리웠지만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박할머니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라도 헬스장을 가보려 했지만 아침잠이 많은 그녀에게 새벽 운동은 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아침과 오후에는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저녁까지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건 다 자기 업보야 라며 박할머니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할머니가 황혼 육아를 맡는 것에 반대했었지만 그녀가 고집을 부려 결국 손주를 돌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불평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집안일 배울 시간은 없어. 그 말에 박할머니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박할머니의 몸은 점점 상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려 4년을 더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육아에 매달리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자식 셋을 키우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그 고단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박할머니는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점심이라도 챙겨놓고 출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딸과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았으니 몸이 성할 리 없었습니다. 딸 정민과 사위 준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짧은 휴식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딸 정민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그 달콤함을 깨트렸습니다. 엄마, 여기 청소 안 했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민은 거실 구석에 쌓인 먼지를 보고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여기 먼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뭐 했어?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밥하고 빨래하느라 쉴 틈이 없었는데 청소가 조금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적을 받다니 억울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정민아, 내가 하루 종일 내보고 밥하고 빨래까지 했는데
지금 나한테 청소가 부족했다고 타박을 하는 거야?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피로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겠는데.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집까지 어지러우면 내가 더 지치잖아. 내가 내 집 청소 도우미니? 하루 종일 손주 보고 집안일하고 밥까지 챙겼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한테 지적이나 하고 있구나. 사위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기가 어려워서 장모님께 부탁드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너희는 하루 종일 일한다고 힘들다지만 나는 뭐 쉬고 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손주 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버티겠니? 그나마 이 정도로 집이 정돈된 것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우리도 다 편하잖아. 박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을 더 쓰라고? 내가 지금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거니? 내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 처음엔 일주일에 2번만 애를 맡긴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은 매일같이 내가 애를 보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매달 주기로 했던 30만 원도 제대로 준 적이 없잖아. 이제는 집안일까지 전부 나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야.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장모님, 너무 그러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저희가 맞벌이 하면서 애 돌볼 시간이 없어서 부탁드린 거잖아요. 장모님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박할머니는 그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사정 이해하려고 정말 애썼어. 하지만 내가 너희의 엄마도 아니고 집안일까지 맡아야 할 이유도 없어.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만을 말하는 너희가 더 이기적인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더는 너희 아이 돌보지 않겠다. 정민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애는 어떡하라고?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은 것도 참았고 계속해서 도와준 것도 참아왔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해. 내 인생도 있어? 더 이상 나한테 이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박수님 할머니의 단호한 말의 거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박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박수님 할머니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죄송하다고 하며 사흘 밤낮을 찾아왔고 계속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딸의 간청을 받아들였지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3달만 더 봐줄게. 그 이후에는 시터를 고용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박수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 정민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민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달은 너무 짧아요, 엄마. 6개월만, 딱 6개월만 더 봐주면 안 돼요? 오빠네처럼 우리 애도 내년에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부탁할게요.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조금 일찍 보내는 건 어떻겠니?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고 너무 일찍 보내면 애한테 안 좋대요. 박할머니는 즉답을 피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할머니가 결국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개월만 견디면 다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헬스장에 다시 다니고 나이 들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에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딸 정민은 갑자기 사소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두려는 마음에 손주를 대충 돌보는 거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대충 보다니? 아무리 그래도 내 손주인데. 정민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월급이 얼마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정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TV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죠. 알고 보니 정민은 얼마 전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걸 통해 박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일하다가 중간중간 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지. 무릎도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어떻게 아이랑만 놀아줄 수 있겠니? 내가 설거지나 집안일 안 했다고 나한테 잔소리했던 거 기억 안 나? 정민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식단도 너무 부실해요. 엄마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다 이렇게 먹었어. 그때 너 키도 잘 크고 어디 아픈 적도 없었잖아. 정민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베이비시터는 집안일도 잘하면서 아이도 잘 돌본다던데 엄마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너는 애 제대로 봐본 적도 없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니? 하루 종일 애 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니? 정민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엄마한테 애 맡긴 게 정말 후회돼요. 박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더는 안 봐줄게. 이젠 진짜 못하겠다. 박할머니는 그렇게 딸에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딸 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약속한 기간까지만 손주를 봐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퇴근 후에도 박할머니에게 도와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피곤한 몸을 쉬며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민은 전업주부인 친구와 통화하면서 말했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는 나 도와줘서 그렇게 힘든 줄도 몰랐어. 난 둘째도 생각하고 있거든. 박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를 혼자 제대로 키워보지 않았으니 힘든 줄 모르는 거야. 그녀는 딸이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 힘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이제 겨우 한 달만 더 손주를 돌봐주면 자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달을 견뎌내고 드디어 딸 정민의 집에 있던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가 짐을 싸고 있던 그때 딸 정민이 다가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정민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 할머니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습니다.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할머니는 단호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못한다. 그러자 딸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잘 돌봐줘야 우리도 엄마 늙었을 때 잘 돌봐주지 않겠어?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 안 돌봐줘도 괜찮다.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 내가 손주를 봐준 이유가 내가 나중에 나를 돌봐줄까 봐서였겠니? 그리고 내가 손주를 잘 돌봐줬다고 해도 내가 과연 나를 잘 돌봤을까? 내가 이런 마음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지.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았다. 박 할머니는 정말 이번에는 단호하게 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며 딸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정민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네. 그는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엄마가 이제껏 손주 봐줬더니 내가 하는 소리가 뭐야? 손주를 잘 돌봐줘야 늙으면 우리를 잘 봐줄 거라고.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딸 정민은 당황하며 엄마가 말했냐고 묻고 엄마와 통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바꿔줄 필요 없어.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할 때는 생각 없이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그러고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 없는 소리를 했어도 책임은 져야지.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이면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앞으로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 안 해. 박 할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딸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이 딸에게 전화로 따져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다니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아야 해. 내가 이제 집안일도 도울 테니 당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야지. 그 말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능숙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그녀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이 즐겁고 신체적으로도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내친김에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맡기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2번까지 맡아주겠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마지막 황금기를 너희에게 모두 내주고 싶지는 않구나. 이제껏 참 열심히 살았고 너희를 열심히 키웠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엄마는 손주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매일같이 보게 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아. 처음엔 불만스러워하던 자식들도 그렇게 규칙이 생기자 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식들과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날 이후로 자식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불쑥 찾아오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죠. 이런 원칙을 세우니 자식들도 불만이 없었고 박할머니도 예정된 운동이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지만 늦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자식들과 규칙을 정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한 이 원칙들이 박할머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박할머니는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며 열심히 운동했고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는 박할머니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수님 어머님, 신체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네요. 운동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할머니는 신체 나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할머니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녀가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육아와 집안일에만 매달리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는 자식들과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손주가 귀여워서 기꺼이 돌봐주겠다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 사정을 봐가며 조금 도와주는 정도는 괜찮다며 흔쾌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자식이 힘든 상황이라면 마음 약해져서 육아를 도맡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육아를 책임진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한번 돕겠다고 한 말을 번복하기도 어렵기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삶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남을 돕다 보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데에는 정답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박할머니처럼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건강을 챙겨가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신다면 반드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고
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분들도 마땅히 쉴 권리가 있으며 대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손주를 돌봐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항상 자신의 상황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